네,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4분기의 첫 거래일이 오늘 문을 열 텐데 사실 시장 전반적인 환경을 보자면은 3분기와 그다지 달라진 점은 없죠. 특히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이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그렇다면은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도움 말씀 전반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첫날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네. 솔직히 어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분 좋게 이제 글로벌 증시 악재를 뚫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강한 반등을 보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4분기 특히 이제 시작되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의 여파를 안 받을 수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4분기부터는 새로운 어떠한 환경이 시작될 수 있는 어떠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증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아차나 아니면 LG화학과 같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중에서 그동안 추세를 유지해왔던 그런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크게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어저께 반등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요. 반면에 화장품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국경절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국경절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내년을 보아야 될 그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유지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볼 때 그동안에 올랐던 뭐 삼성전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어저께 또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차 자동차뿐만 아니고 2차 전지 관련한 어떠한 대형 수출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9월 30일 날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떠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1900을 깨기보다는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되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 특히 이제 수출 관련한 어떤 대형주들의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4분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겠죠. 금리 인상을 한번 보게 된다면 페드에서 결국에는 4분기에 금리를 올렸던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은 특히 7월, 8월, 10월, 11월, 12월 달에 7번, 8번, 9번 결국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근거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페드의 어떠한 그 통계적이 봤을 때 보시는 이제 그림 자체를 봤을 때에도 역시 10월, 11월, 12월 달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 시장이 이제 내년 그림을 그리고 봤을 때에도 특히 이제 4분기부터 움직이는 대형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폭스바겐 관련한 어떠한 연비 조작에 대한 네.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 신차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G화학과 같은 경우에도 OLED 소재나 아니면은 이런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이 역시 실적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눌려 있었던 지수형 ELS에 대한 발행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런 수출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주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물론 기아차,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관심을 받지만 또 관심을 받은 것이 LG화학 아니겠습니까? 어제 7%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는데 전기차 시장이 유망할 것이다. 이 관련 뉴스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미국의 테슬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조업 2025에서도 신재생, 이 신에너지와 관련한 자동차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던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1등입니다. 네. 미국을 이제 이긴 상황이고요. 8만 대에서 9만 대 정도가 되는데 특히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네. 이제 전기차가 단점이 뭐냐면 그 엔진 자체를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자동차가 보통 이렇게 기본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어떤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를 상승을 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특히 스마트 홈 있지 않습니까? 네. 전력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한마디로 전기차에서 시작되어서 왔던 것이 이제 스마트 홈에 필요한 2차 전지, 대형 2차 전지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네. 심천에 있는 그 전기 택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보급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버스도 그렇고요, 전기차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땅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서 중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일 컸던 이유는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저장소가 아무래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전기차가 1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하고, 특히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네.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이제 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한번 그 전기차 충전소를 줘라라고 하게 된다면 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어떠한 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네. 그런 중국이 전기차 관련해서 역시 치열한 각축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의 탑티어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2차 전지 관련한 어떤 시장도 4분기 환율과 더불어서 역시 대형주의 어떤 발판이 모멘텀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이런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와 관련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실제로 중국과 오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지금 현재 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중국의 완성차 1위 업체인 상해기차를 비롯해서 제일기차, 장한기차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특히 이제 두 곳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연간 10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금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폭스바겐 사태와 더불어서 반사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역시 강하게 올라온 그런 종목의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하단에 있는 부품 관련한 종목들 역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LG화학과 삼성 SDI, 일본과 계속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네. 계속 경쟁을 보여왔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엔화가 오히려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우호적이고, 특히 엔화의 원화에 대한 약세 부분도 역시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아니면 오히려 인하 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분기도 이런 환율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역시 환율과 더불어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역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추가해 주실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 전략과 함께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네.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한 어떤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G화학과 삼성 SDI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런 종목들, 특히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다 완성이 됐을 때에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2차 전지의 어떤 그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P&E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나 LG화학,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현재 지수대가 2,000선을 아직 강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반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 사이에 지금 현재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라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봤을 때에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는 역시 계속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리츠증권금융권 강남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